자, 210쪽에 이제 보면 필수 어휘인데, 이거 이제 좀 익숙해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10단까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필수 어휘라니까. 필수 어휘가 제 생각에는 25문제면 한 15문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필수 어휘만 해도 관할이 날 수가 없어요. 필수 어휘만 하라. 진짜로. 나는 이제 한자 약하다면 필수 어휘만 읽을 줄만 아면 돼. 그 정도만 하세요. 자, 1번 실제성. 이 자의할 때 제입니다. 실제성.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원래 이제 실제는 열매 실자거든요. 열매 실자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현실에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현실의 소재를 취하는 까닭에 창작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소설이라는 게. 실제성이라고.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는 걸 가지고 소설을 쓴다는 거죠. 물론 이제 거기에 허구적인 것이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정래 태백산맥 실제로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 맞죠? 네. 근데 그런 사건에다가 살을 붙여놓은 거지. 네. 그게 실제성이에요. 네. 허구성은 있을 법한 일. 그러니까 허구성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허구성. 영어로. 아니, 넌픽션이 아니라 픽션. 넌픽션은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픽션. 그러니까 이 픽션은, 자, 이 픽션을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이게 아직은 1학년이셔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냐면, 자, 여러분 딱 신문에 맞춰서 신문에 뭐가 있어요? 신문에 유명한 작 네? 상록수 있잖아요. 상록수 있죠. 네. 근데 신문에 상록수, 이게 이제 안산에 가면 상록수 역이 있어요. 네. 그게 신문 상록수 그곳에 그 모티브가 된 곳이에요. 네. 상록수역. 근데 이 상록수의 원래 주인공은 여자 주인공이 이름이 최용신이었어요. 원래 여주인공 진짜 이름. 그걸 모티브로 해서 여주인공의 이름을 신문이 뭘로 바꿨냐? 최영신으로 바꿨어. 그러면 최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성이 되겠죠. 네. 최영신으로 바꾸면 허구성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해가 좀 쉽지 않나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 이해를 제가 쉽게 하려고 해요. 다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허구성. 그러니까 실제 이름을 이렇게 바꾸거나 또는 최용신이 이제 실제로 이런 역할을 했어요. 그런 그 교회당에서 막 애들 가르치고 여기다 살을 붙였겠어요? 안 붙였겠어요? 그게 허구성이에요. 그 다음에 개연성. 3번에 개연성인데 이건 뭐냐면 정말 있을 법한 일이라는 개연성. 자, 여기 잘 보세요. 이제 이 세 가지를 설명, 실제성은 실제로 존재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허구성은 있을 법한 이야기. 근데 이 개연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밑에 나오죠. 옆에 실제로 있지 않은 곳 가공의 사건을 소재로 하되 그럴듯하다고 느끼게 하는 소설의 특징. 이걸 개연성이라고. 그럴듯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듯하다고 느끼게 하는 소설의 특징에다 붙여주면 돼요. 그게 개연성이에요. 개연성.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실제로 있지 않은 가공의 사건을 소재로 하되 독자가 그럴듯하다고 느끼게 하는 소설의 특징은 무엇인가? 1번 실제성, 2번 허구, 이게 나온다니까요. 3번 개연성, 4번 뭐 다른 성을 쓰겠죠. 그런 식으로 씁니다. 단편 소설은 말 그대로 단편 짧은 이야기죠. 이야기를 절정 근처에 시작해서 예비 설명과 배경에 대한 서술을 최소화해서 복잡하게 들이얽히는 갈등을 감소시켜서 빠르게 막을 내리는 것. 단편 소설. 장편 소설은 길게 쓰는 거죠. 길이가 길어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서사예요. 6번 서사라고 써요. 서사인데 이 서자는 별서자고요. 사자는 일사자예요. 별서 일사. 서사. 그래서 육하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육하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이거 알죠?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원칙에 따라서 서술할 수 있는 사건을 이제 진술하는 거고요. 7번 서사담화. 이야기의 뼈대가 되는 줄거리를 스토리라고 할 때 스토리를 소설로서의 이야기가 되도록 변형하는 과정. 서사담화입니다. 담화라는 게 이야기라는 뜻이고요. 서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쭉 나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서사담화. 그 다음에 서술행위. 8번 서술행위. 소설로 가공된 이야기가 발신자를, 여기 서술자입니다. 거기 한자. 발신자 가로 있잖아요. 그 앞에 있는 이 서술자라고 써놓으세요. 가로 안에 발신자 그 앞에 서술자를 통해
독자에게 전달되는 소통의 과정. 발신자, 서술자, 서술행위고, 그 다음에 서술자예요. 서술자. 소설로 가공된 이야기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말을 하는 사람. 서술자입니다. 서술자. 서술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쓰면 알 거예요. 나레이터. 들어보셨어요? 이게 나레이터. 나레이터라고도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야기 듣다 보면 아침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이때 뭐 순이의 마음은 뭐 어떻습니다. 뭐 이렇게 막 여자 성우가 이야기하는 거 있지 않았어요? 네, 그런 걸 나레이터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그 심리학. 그 다음에 주제. 10번. 211페이지. 주제는 작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사상이죠. 이 주제예요, 주제. 뭘 도대체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주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제재. 제재는 뭐냐면 주제를 한 작품의 중심 메시지라고 할 때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동원되는 주된 재료, 주된 재료의 동그라미 적으세요. 그게 뭐냐? 제재.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주된 재료고, 인물은 말 그대로 사람이죠. 거기서 이제 어떤 형상이나 특성 이런 것에 상상된 존재라고 생각해요. 존재란 말 여러분 나오면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시험을 할 때 객관식이잖아요. 네. 여러분 포인트를 잘 알아야 돼. 포인트를. 아, 존재 이런 말 나오면 인물이구나. 이렇게 하면 돼. 네. 다 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 그 시험 문제 1분에 푼단 말이에요. 1분에. 네. 이거 어느 세월에 다 읽어요. 아니, 그러지 않나요? 네. 여기서 존재. 이 나왔어. 만약에 시험에. 그럼 인물.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된다. 네.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헷갈리는 거에서 시간 투자를 많이 하지.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이 뭔 소리냐면, 이거 좀 설명해. 조금 여러분 아직 소설론도 안 배우시고, 뭐 많이 안 배우셔서 그런데 평면적 인물하고 입체적 인물은 뭐냐면, 평면적 인물은 쉽게 설명해. 이 주인공의 마음이 그대로 하는 거. 그대로. 평면. 주인공의 마음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변하지 않아. 이게 가요 말인지? 입체적 인물은 주인공이 왔다 갔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제 좀 이해 쉽게. 흥부놀부에서, 흥부는 어때? 흥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 뭡니까? 형에 대한 어떤 마음이라는 게 변해 안 변해? 변하지 않죠? 네. 이 평면적. 입체적은 놀부. 처음에는 막 하겠다가 나중에는 뭐 그 박을 타가지고 오는 게 막 이해하죠? 네. 나중에.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 입체. 그러면 이해가 쉽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평면적인 입체적 인물을 이런 예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 네. 그런 것도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전형적 인물이라고 하는 15번. 전형. 그러니까 이게 책전자인데 시대에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유형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형적 인물이 뭐냐면 스크루지 영감. 스크루지. 있죠? 네. 아주 인색하는 전형이죠. 맞죠? 스크루지 영감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전형적 인물인 거예요. 뭐 콩쥐밭지에서 그 계모 하면 뭐 이해가죠? 나쁜 그 새엄마의 전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전형적입니다. 전형적. 자, 개성적 인물은 아주 개성이 있는 인물이에요. 독자적 성격으로 그려진 인물로 관례적이고 일상적인 것들에 숨겨진 새로운 문제나 특성을 드러내기에 용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 중에 아주 개성이 강한 그런 캐릭터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드라마 같은 걸로 말한다면 뭐냐면 조연이 있죠, 조연. 아주 좀 특이한 거 이렇게 조연적 인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개성적 인물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발단. 이야기가 시작될 때, 발단.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 전개. 좀 진행되는 거. 그래서 이제 해결에 장애가 되는 어려움이 증가하고, 여기다 비춰주세요. 긴장이 조성되는 단위. 여기서는 시험에 아주 나오기가 쉬운 게,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발단, 경제, 위기, 결정, 결말 딱 써놓고, 다음 중, 보세요. 이런 거 내기 딱 좋잖아요. 작품 속 사건 해결에 장애가 되는 어려움이 증가하고 긴장이 조성되는 단계는 무엇인가? 1번 발단, 2번 전개, 3번 뭐 절정, 4번 위기.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네 딱 좋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개, 긴장이 조성되는구나. 긴장이 조성되면 전개구나.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긴장, 조성, 전개. 이런 거. 그 다음에 복선. 사건을 전개할 때 사건의 연쇄 필연성과 이런 거. 자, 여러분. 자,
황순원에 뭐 있죠? 황순원에 소나기 있잖아. 소나기. 그렇죠? 소나기라는 작품이 있어요. 거기 시골 소년과 도시에서 온 소녀의 사랑 이야기 아니에요? 네. 거기에 그 여자애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난 보라색이 좋아 이런 말이에요. 기억나요 혹시? 어렴풋이 안 나요? 이런 대사가 있어. 난 보라색이 좋아라는 것은 이 소녀의 죽음을 암시하는 거야. 이 보라색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좀 그렇죠. 이게 좀 신비롭기도 하지만 이게 좀 죽음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이 있어요. 보라색이라는 것 자체. 그런 어떤 영적인 면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게 복선. 나중에 이 말 하고 나서 소녀가 죽거든요. 절정 212조. 그래서 사건이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거나 긴장을 품고 있던 정적인 상태가 깨지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으로 발전하는 단계. 이게 절정이에요. 그러니까 막 깨지려고 하는 거예요. 막 분위기가 절정에 이르렀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절정에 이르렀다. 이 절정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절정. 그렇죠.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거. 많이 쓰는 말이죠. 클라이막스. 근데 대단원은 말 그대로 갈등 결과가 끝나는 거예요. 대단원. 여러분 대단원 이꼴 써보세요. 결말이에요. 결말. 대단원이 많이 좀 어려운 말이에요. 결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결말을 좀 더 유식하게 쓰면 대단원이에요. 저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배경.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이 있죠. 그래서 배경은 이제 배경에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인물에게 시간적, 공간적 배경.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장면. 인물의 동작이나 대화를 통해서 사건을 이렇게 집약해서 묘사. 자, 묘사의 뜻을 해요. 묘사. 23번의 묘사. 자, 여러분 묘사의 뜻이 뭐예요? 묘사가 뭐예요? 묘사가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묘사. 몰라요? 그런 얘기 아니라 묘사는 상황을 제가 전에 한번 설명 안 했나? 상황을 그림처럼 푸는 거예요. 자, 메밀꽃 필무렵 2호석에 있나요? 네. 거기 보면 메밀이 피어 있어. 그러니까 길은 온통 뭐 소금을 뿌려놓은 듯하다 뭐 이런 말 있지 않나요? 네. 그게 막 눈에 보이잖아요. 메밀 보면 이게 막 소금 뿌려놓은 거 같잖아요. 그런 표현이 있어. 아, 이게 막 눈에 그림처럼 보이잖아. 이걸 묘사라고. 여러분 제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1학년 1학기 때는 뭘 잘 알아야 된다? 용어를 잘 알아야 돼. 특히 이제 1학년뿐이 아니라 이 문학 공부를 할 때 용어가 중요해요. 네. 진짜로. 용어를 많이 알아두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뭐. 과제명의 묘사하고 뭐 묘사해서 뭐 쓰세요. 그러니까 묘사랑은 그림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묘사는.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장면, 요약할 때, 요약은, 빨리 요약 썸머리 하는 거예요, 썸머리. 요약은 뭐 제가 말 안 해도 되잖아요. 압축해서 설명하는 거. 너무나 길면 줄이는 거. 그 다음에 시점. 서술자가 정해진 사건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시점은, 1인칭, 이것도 이제 길어지는데 1인칭 시점이 있고요. 3인칭 시점이 있어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있고, 1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시점이 있어요. 나중에 이거는 소설론 가서 좀 더 배우실 거냐. 이게 1인칭은 나가 주인공이고 3인칭은 그녀가 주인공. 그거까지 알겠죠? 네. 그러면 1인칭 주인공 시점하고 관찰자 시점은 뭐가 달라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예요? 주인공 시점 내가 주인공이야 말 그대로. 관찰자 시점 내가 관찰자야. 여러분 1인칭 관찰자 시점의 대표적인 작품이 뭘까요? 작품 중에. 안 해. 주요섭에 쓰면 알 것 같은데. 이거 있죠? 여기에 주인공, 이거 영화에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네. 오키가 나오잖아요. 오키가 막 되게 이제, 좀, 하여튼 말도 못하겠어, 표현을. 근데 이 오키가 되게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가 엄마가 이제 남편 죽고 이제 혼자 사는데 거기에 한 손님인데 뭡니까? 찾아온
학생으로 찾아오는데 사랑하는 이야기잖아요. 맞죠? 그걸 아이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이제 주요 관찰자 시점. 그거를 이제 주요섭의 사랑 심리가 어머니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했고 그 다음에 초점화 있죠. 초점화. 심리적인 면, 관념적인 면까지 포괄해서 이야기 속에 누가 대상을 인식하는지 물어보는 용어. 그러니까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초점화라는 게 포커스를 맞춘다. 우리 포커스란 말 많이 쓰죠. 포커스란 말 영어 쓰면 많이 쓰지 않나요? 시사 포커스 그거예요. 어떤 초점을 맞추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뭘까요? 관찰자 시점이에요. 관찰자 시점. 아까 이거 있잖아. 그 일치 관찰자 시점. 오키. 서술자가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인물의 외면만을 묘사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 손님과 어머니는 오키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어른의 사랑 이야기를. 그러니까 오키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어른이 볼 때 재밌어하는 거예요. 맞죠? 어린아이가 이게 뭔가 애들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컵라면 있어. 컵라면 설명해봐. 여러분 컵라면 설명해봐.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용기에 들어가 있는 뜨거운 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어린아이한테 컵라면을 설명해봐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기에서는요 선이 아주 중요해요. 컵라면은 그 물을 이렇게 부을 때 이 선을 넘어도 안 되고 선을 또 이게 밑에 있도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애들은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어른은 막 용기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3분을 돌려야 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런 걸 참 멋진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관점. 이 전지적 시점이라는 것은 모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길동전이라고 써볼까요? 거기 전지적 시점에 홍길동전. 길동이 이게 길을 나서 근데 그의 뭐 마음속은 온통 뭐 어떠한 심정이었다. 이렇게 막 쓴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한다? 전지적 시점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내포 작가. 이것도 여러분 이제 2학년 때 좀 배우실 거예요. 내포 작가는 뭐냐면 독자가 소설을 읽으며 접하는 작가를 실제 작가와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예요. 내포 작가, 내포 독자인데 이건 뭐냐면 작가가 글을 쓸 때 이런 거야. 이 독자들이 이 시점에서는 막 놀랄 거고 이 시점에서는 막 울 거고 이 시점에서도 기뻐할 거고 이 시점에서는 흥미로울 거고 이런 걸 다 생각하는 거예요. 작가가 글을 쓸 때 그냥 쓰는 게 아니고요. 이러이러한 것들 독자가 이때쯤 되면 무슨 말이겠죠? 여기서 어떤 반응을 할 거야. 이때쯤 되면 어떤 반응을 할 거야. 이런 걸 다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쓰는 작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내포 작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포 작가. 내포 독자는 이 작가가 생각하는 그 관점대로 따라 움직이는 그런 독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내포 독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작가 독자라고 해도 되는데 그걸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내포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어조. 내포 작가가 이야기를 서술할 때 갖는 태도, 어조라고 해요. 이 태도가 어떤 태도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여성적인 어조냐, 남성적인 어조냐, 뭐 부드러운 어조냐, 강한 어조냐 이런 거고요. 논평이 논평. 서술자가 견해를 드러내는 서술행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시하는 서술행위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마지막 합법입니다.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말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직접 합법과 간접, 이게 뭔 소리냐면 그럼 직접 합법과 간접 합법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네? 자, 따옴표가 있으면 직접 합법. 따옴표가 없으면 간접 합법. 무슨 말이냐면 이해가 안 가시니까 또 제가 쓰는 거예요. 그는 말했다. 아주 쉬운 이야기 할게요. 나는 행복해. 자, 이러면 이거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따옴표가 있으니까. 이게 직접 합법이라고. 근데 그는 나는 뭐예요? 간접 합법.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모르지 않잖아요. 따옴표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따지는 거라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왜 써드는지 아시겠죠? 이해를 하시라고 이렇게 써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쉬워서.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자의 유래와 파생인데 그릇 명자, 음식을 담아먹던 그릇이라는 모양에서 이제 그 그릇 명자인데 거기 뭐 그 밑에 있는 거 그릇 명자는 그릇 기자입니다. 앞에 있는 게 기명이에요. 기명. 그릇 기자예요. 그릇 기자. 여러분 이 그릇 기자라는 것이 이제 음식을 담아먹던 그릇을 상징하는 글자라는 의미인데 이 그릇 기자를 보면 입구자가 4개가 있고 개견자가 있어요. 개견자 있죠. 그러니까 원래 이 그릇 기자는 이것도 좀 재밌는 게 사람이 먹던 그런 그릇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제가 전에 학습할 때 이 습자도 이야기했죠. 새가 학습할 때 이 두 습자는 새가 이 기죠. 날개 따는 연습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글자들 보면 사람하고 관련이 안 되게 되게 많아요. 뭡니까? 그릇 기자도 이 개가 막 입을 이렇게 뭡니까? 막 여러 마리가 입을 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개들이 밖으로 이렇게 먹는 모습이에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덮을 개자입니다. 덮는 건데, 자, 밑에 보면 구개, 대개, 개연성, 구개, 그 다음에 역발산기, 개세. 역발산기, 개세. 그러니까 구개는 뭐냐면, 구개음화에서 입에서 이제 그 구개라고 해서 입에 그 안에 덮여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소리, 구개라고 해요, 구개. 이게 이제 나중에 이건 언어 공부하실 때 여러분 이제 배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 우리가 그 연구개가 있고 경구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이빨 보면 이 입천장 앞부분 여기는 좀 단단하죠. 네. 근데 뒤를 보면 연하지 않아요? 그 이제 경구개와 연구개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2학기 때 여러분 배우실 거니까 그냥 구개가 그런 위에 그 입천장 부분이다 이렇게만 알았어요. 지금 뭐 너무 자세히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대개 우리 대개라는 걸 쓰죠. 그 다음에 개연성 아까 했고요. 역발산기 개세라는 말을 여러분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역발산기 개세는 뭐냐면 힘역자에 뽑을 발자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기운 기자, 그 다음에 이제 개세예요. 덮을 개자, 세상 세자.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하면 힘은 산의 기운을 뽑아서 세상을 덮을만 하다. 힘은 산의 기운을 뽑아서 세상을 덮을만 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항우하고 유방이잖아요. 항우하고 유방. 그렇죠? 이 항우가 유방에게 지는 건 아시죠? 초안지에서 보면 나중에 이 사람이 훨씬 더 똑똑하고 그래서 유방에게 줘요. 그래서 이 항우가 자기를 이제 막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잘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시에 보면 이게 나와요. 내 힘은, 그 사람의 힘은 산을 뽑을만 해. 이해갑니까? 네. 산을 막 뽑을만 하다고요. 그 다음에 산의 기운은 세상을 덮을만 해. 나 잘났어. 나 짱이야.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담을 성자 나오죠? 이거는 밑에 보세요. 밑에 담을 성자에 보면 뭡니까? 융성, 전성기. 융성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융성이에요, 융성. 아주 이제 뭔가가 아주 번성한다 이런 뜻이죠. 전성기도 마찬가지고. 더할 이자예요. 뭐 이게 뭐가 결합한 그런까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머리 아파요, 그것까지는. 여러분 그냥 이게 무슨 글자인지만 그냥 눈으로 익히면 돼. 더할 이자인데 그 오른쪽 보세요. 노익장. 늙을수록 더 힘이 센 거예요. 다다익선. 다다익선은 뜻 알죠? 뭐예요? 많을수록 좋다. 많을수록 좋다. 이게 다다익선.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따뜻한 온자인데 이게 따뜻한 물이 담긴 그릇에서 목욕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해요. 그런 건데 온고지신. 근데 여기서 알아둘 거는 이때 온자는 따뜻한 온자가 아니라 익힌 온자입니다. 이걸 해석을 하라고 하면 옛 것을 뭐 따뜻하게 해서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을 안다는 뜻이에요. 온고지신. 이게 원래 논어에 나오는 말이에요. 논어, 공자가 쓴 논어에 공자가 쓴 건 아니죠. 공자의 어떤 일들을 제자들이 쓴 거예요. 그리고 논어는 공자가 쓴 게 아니에요. 아시죠? 공자의 어떤 이 말하던 걸 제자들이 생각을 해갖고 나중에 쓴 게 논어예요. 하여튼 온고지신입니다. 자, 칠복자. 손에 무언가를 들고 붙이는 모습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고칠 개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나오죠.
잘못된 걸 고치는 거. 개선, 개편. 그 정도 읽을 수 알겠죠? 개선한다. 그다음 개편. 그 다음에 가르칠 교. 이것도 해초리로 쳐서 가르친다는 건데 교술, 교학, 상장. 교술이라는 건 가르친다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교술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 좀 배우실 건데 교술 문학이라는 게 혹시 들어봤어요? 교술 문학이 뭐냐면 이 문학 작품인데 이걸 통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시조라든가 가사 같은 것을 우리가 교술 문학이라고 합니다. 시조를 통해서 그래서 이고진 전늙은이 짐벗어 나를 주어 이런 거 있지 않나요? 그런 시 있잖아요. 그러니까 늙은 분들에게 잘해드려라. 이런 게 시조에 교훈이 있어 없어요? 있죠. 있잖아요. 가사에서도 막 이렇게 누구 일본에 가면 여러분 재밌는 게 일본에 가면 우리나라 경로석이 있잖아요. 일본에 가면 경로석이 있을까 없을까? 일본 없어요. 일본은 일본에 가서 이렇게 우선석. 우리나라는 이렇게 경로석이 딱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되게 충유가 있는 나라예요. 아무리 막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우선석이 뭐냐면 나이가 어린애도 내가 몸이 아프고 막 그래. 그럼 거기에 앉을 수가 있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나이 이게 딱 쳐다보잖아. 이게 앉아 있으면 좀 이해가 좀 가지. 우선석 이게 달라 이게 우선석과. 근데 이 그렇죠. 교학 성장은 뭐냐면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을 통해서 서로 성장한다. 이 장자는 길장자가 아니라 성장할 장자.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가르치는 사람도 성장을 하는 거예요. Teaching is learning. 가르치는 게 배우는 거예요. 말됐죠?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서로 성장한다고요. 교학 성장이라고. 자, 그러면 편서장은 편서장가보다 넘어가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예문은 서사, 서술장.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공부는 이 방법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리고 이거를 막 이게 무슨 이게 글자가 무슨 글자 이렇게 따질 필요 없다니. 이거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거 하나 공부하는데 4년 걸려. 이거 정말 다 따지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는 대로만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서사하고 서술장 했고요. 노을방자거든요. 노을방자예요. 그래서 놓는다. 그러니까 이제 노을방자의 쫓을 축자입니다. 그 밑에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방축이에요. 방축. 놓고 쫓는다는 거. 쫓을 축자. 그 다음에 개방. 개방은 들어봤죠? 개방한다. 희곡. 그렇죠. 희곡. 개방은 알겠지. 문을 이렇게 개방한다 이런 말 쓰고 방축은 놓았다가 쫓았다가 이런 거. 그 다음에 볼견자인데 이 볼견자도 되게 재밌는 글자예요. 왜 재밌는 글자냐면 여러분 한자 중에 보세요. 볼견자는 이게 눈이죠. 눈. 이렇게. 눈. 눈이 큰 눈으로 뭔가 바라보는 거. 이 눈이라고 눈 알죠? 눈목자. 눈목자를 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이 한자도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이게 되게 재밌어. 큰 눈으로 바라보는 거구나. 하여튼 그래서 볼견자고 백문불여일견 견해. 백문불여일견 모르시는 분 있어요?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같지 않다. 백문이 불여일견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이게 100번 들어봐야 이게 뭔 소리냐면 여러분 역사 시간에 아무리 막 들어봤자 별 재미가 없어. 근데 강화도에 막 가가지고 막 유적지 가서 막 내가 이렇게 직접 봐. 그럼 어때요? 더 재밌지 않나요? 네, 그런 걸 백문불여일견. 아무리 무슨 피오르듯이 어쩌고 하는 것보다 노르웨이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그렇죠? 이걸 바라보면 이런 거구나. 이 백문불여일견. 전에는 알 거고. 골관자예요. 골관자. 이 황새관자에 볼견자를 붙여서 수리부엄이가 목표물을 응시한다는 뜻이래요. 이게 골관자인데 자 밑에 보세요. 관계. 관자 써보세요. 원관념. 이 정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쓸 줄은 몰라도 읽을 줄은 알아야 돼요. 원관념. 그 다음 뭐죠? 관찰자. 시점. 그 다음에 객관적 상관물. 그러니까 객관적 상관물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상징을 생각하는 상징 같은 걸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볼람. 이 볼람은 물이 담긴 그릇에 엎드려서 자기 모습을 비춰본다는 뜻이래요. 이게. 하여튼 그래서
오른쪽 보세요. 차람, 관람. 여러분 차람이란 말을 좀 잘 모르실 거예요. 차람. 차람이라는 게 뭐냐면 빌릴 차자에다 볼람자. 자, 차자가 빌릴 차. 여러분 제가 이야기 안 했나? 자, 이거 할 때는 뭐죠? 차경이 제가 이야기했나요? 차경? 안 했어요? 차경이 뭐냐면 여러분 아파트에 대부분 사시죠? 네. 아파트에 살면 그 뒷산이 내 건 아니지만 내 집에 있는 산 같고 그 앞에 있는 그 정원도 내 집에 있는 정원 같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걸 차경이라고 합니다. 경치를 내가 빌린다는. 너무 멋진 말이죠. 송순의 작품 중에 송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면왕정가를 쓴 그 송순의 작품 중에 뭐가 있냐면 10년을 경영해서 초과 3간 지어내. 10년 동안 열심히 내가 돈 벌어가 초과 3간 하나 지어내. 그래서 이렇게 써요. 여기서 이제 집을 지었어요. 근데 한 칸은 달을 놓고, 한 칸은 뭐 예를 들어 별을 놓고.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여기 달림방, 별림방. 근데 강산은 이게 이제 24평형처럼 24평이 아니고 한 17평형 방 2개짜리밖에 없어. 근데 강산은 들 데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강산은 들릴 데가 없으니 둘러두고 봅니다. 기가 막히지 않나요? 보전 이런 맛있다니까. 강산은 여기다 누릴 데가 없어. 얘 방이 2개밖에 없으니까. 네. 둘러두고 보겠다. 이게 차경이다. 이해가요? 둘러두고 본다. 옆에다 이렇게 둘러놓고 이렇게 본다 이거지. 둘러둔다. 강산은. 옛날 그런 고전을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고전 보면 상상력이 대단해요. 요즘 사람하고 저리 가요. 잘하면 뭐냐면 빌려보는 거. 여러분 책방에서 책 빌리잖아. 교과반에서. 그걸 차람이라고 합니다. 빌려보는 거. 관람은 또 넘어가고 그 다음에 깨달을 각자인데 감각이에요. 감각. 어떤 데 감각이 있다 이런 말 하죠. 그 다음에 친할 친자 친구. 친할 친자 이 구자는 오래를 구라고 써요. 오래를 구. 오래된 친구. 오래를 구. 자, 그 다음 넘어가고요. 어디를 보냐면 220쪽을 볼게요. 한번 눈벌을 220쪽. 220쪽. 220쪽을 보세요. 제가 뭐 하라는 대로만 보셔도 충분하니까. 자, 220쪽에 보면 이제 의문문이 나오는데 의문문은 자, 거기 이제 한자부터 읽어볼까요? 하, 안, 그 다음에 수계, 수.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수다음 이 글자가 뭘까요? 이 글자 읽으라면 이게 악이야. 이건 악한 돼. 근데 이게 오로도 읽어요. 악한 악도 있지. 여러분 이 글자가 되게 재밌는 글자인지 아세요? 이 글자가 왜 재밌는지 아세요? 저도 이거 한번 공부할 때 자, 이게 보세요. 마음이죠. 이게 배가 뽕냥하게 튀어나오는 둘이 서로 등을 맞대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서로 보는 게 아니라 뭔 말인지 가요? 배가 좀 이렇게 튀어나오는 애들이 등 쥐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악할 악자가 등 쥐고 있으면 악할 거예요. 재밌는 글자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악할 악자인데 자 여기서 이제 그 의문문에 할 때는 악이라고 아니고 뭐라고 읽는다고? 오라고 어찌라고 읽어. 어찌. 이거 어찌 오자예요. 그래서 한자는 제가 이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어는 어떻게 이 사람이 실력을 알 수 있느냐? 발음을 시켜보고 말아. 정말 이해가요? 발음을 시켜보고 예를 들어서 이걸 읽으라고 했는데 이걸 악이라고 읽었어. 아, 너 한참 멀었구나. 이 뭔 말 이해가요? 딱 읽어보게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이즈가 있어. 라이즈 일어나다. 로즈. 근데 이거를 어떤 사람은 이 봐요. 이게 라이즈야. 그러니까 뭐 그분이 살아오셨다면 히스, 리스 뭐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라이스, 로브지 그러니까 이걸 만약 리즌이라고 읽어야 리즌. 근데 이거 라이즈니까 읽어라 이게 라이즌 이렇게 읽었어. 이게 한참 버는 거죠. 이걸 리즌이라고 해요. 라이스, 로브, 리스 읽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리슨이라고 읽었는데 이걸 막 또 막 따지는 거야. 이게 라이스가 아니고 이게 리즌이 답인데 라이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발음을 시켜보면 예를 들어서 서론이야 서론. 그러면 이게 이제 원래는 페이스가 얼굴이고 프리잖아요. 프리페이스라고 읽으면 안 돼. 이때는 프레피스라고 읽어야 돼. 읽어야 되는데 이게 페이스고 이게 프리니까 프리페이스 이렇게 막 읽었어. 한참 멀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외국어는 발음을 시켜보면 실력을. 자 보세요. 자장안지부터 볼게요. 자장. 이제 이것도 해석을 시켜잖아요. 이 글자를 해석하면 정말 한자 실력이 뛰어난 거예요. 이거 자장안지라고 해서 자 아들, 장수, 안 편안해, 지 그것 이렇게 하면 해석이 되나요? 자는 여기서 너예요. 너. 장은 장차. 안은 어디로? 지는 갈지자 가다예요. 너는 장차 어디로 갈 거냐? 이해가요? 네. Where will you go? 이런 뜻이에요. 너는 장차 자장안지의 뜻이 그거라니까. 아들이 아니에요. 너는 장차 어디로 갈 거야? 그런 뜻입니다. 그거 알면 돼. 이건 뭐 너무 많은데 이거 저도 방송 들어봤는데 이거 뭐 몇 가지만 하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하고 그 밑에 거 볼게요. 밑에 220페이지 밑에 박스 있죠? 네. 이게 좀 한자들 어려운데 연작, 안지, 콩지, 지제. 연작 밑에 음을 다세요. 연작, 안지, 콩지, 지제입니다. 쓰셨어요? 연작, 안지, 콩지, 지제라. 쓰셨죠? 우리말 읽을 수 있다. 써야 되나요? 네. 연작, 안지, 콩지, 지제. 이렇게 음을 쓰면 되죠. 이게 조금 한자가 어려운데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비연자. 여러분 그 재밌는 게 북경을 연경이란 말 들어봤어요? 네. 왜 연경이라고 하냐면 이 북경의 모양이 제비 모양으로 생겼대요. 그래서 연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경. 맛있어 연경. 하여튼 그 다음에 참새. 제비와 참새. 됐죠? 이때 안은 어찌라는 뜻이에요. 편안한 안자 아닙니까? 어찌. 제비와 참새가 어찌 알겠는가?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홍이죠, 홍. 홍복. 홍이라고 썼어. 홍복이에요, 홍복이에요. 그러니까 홍은 큰 기러기 홍자고요. 이 곡자는 고니 곡자예요. 큰 기러기 홍자하고 고니 곡자예요. 그러니까 제비나 참새가 어찌 큰 기러기나 고니의, 지는 뭐뭐의예요? 그다음 지자는 뜻지자예요. 뜻지자. 그다음에 끝에 있는 제자는 뭐냐면 뭐뭐이겠는가? 뭐뭐이겠는가? 그러니까 뱁새가 어찌 황새의 뜻을 알겠는가 이런 말 들어봤어요? 네. 그런 뜻이에요. 제비와 참새는 작은 거잖아요. 네. 제비와 참새가 어찌 알겠는가? 큰 기러기나 고니의 뜻을 알겠는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찌 그런 걸 이야기해요. 자, 됐죠? 그 정도면 소인이 어찌 돼 있는 뜻을 알겠는가 이런 뜻 되겠죠. 자, 오른쪽 221쪽. 거기 이제 두 번째 거 볼게요. 피 찾으셨어요? 네. 피 장부야, 아 장부야. 거기 두 번째 221쪽에 그 위에서 두 번째. 피는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장부고 아 장부야. 이거 쉽죠? 나도 장부야. 저 사람이 장부고 나도 장부야. 오 하는 어찌하자를 써보세요. 어찌하. 두려울 왜. 그 다음에 저 피. 그 다음에 어조사 제자입니다. 제자. 자이한테 제자. 그러니까 그도 장부고 나도 장부니 내가 어찌 두려울 외자에 저 피자에 저 사람을 두려워하겠는가. 그를 두려워하겠는가. 다시 해석돼요? 네. 저 사람이 장부고 나도 장부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하. 내가 어찌 두려울 외자 저 피자 저 사람을 두려워하겠는가. 그거만 알면 돼요. 넘어갈게요. 적용하기. 적용하기 3개 다 이야기하고 지금 오늘 할게 요거 하고 그 다음에 건너뛰고 주제별 고사성어하고 문제 보고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동강수 하시진 별눈 했는 천록파. 이거 정말 제가 이거 이야기 안 했었나요?
전화하겠습니다. 대동강수 하셨군요. 정말 대단한 구절이죠. 결론이었나? 이게 뭐냐면 봐요. 대동강수는 알겠죠. 대동강물. 네. 하시 어느 때 신 닿을 것인가. 대동강물이 어느 때 닿을 것인가. 별루 이별의 눈물이 년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덧붙이네. 대동강물은 언제나 마르냐. 이별의 눈물이 푸른 물결에 덧. 그럼 이게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야기 안 했나? 자, 보세요. 우리나라에 대동강이 있어요. 자, 이 설명을 드리면 좀 쉽을 거예요. 대동강에서 대동강이 주로 어떤 공간이냐? 어떤 공간이에요? 대동강이 어떤 공간? 여기 써놨잖아요. 이별의 공간이죠. 여기서 남녀가 이별한단 말이야. 남녀가 그겠죠. 대동강 사이에 두고 남녀가 이별하는데 여자들이 이별하니까 어떻게 눈물을 막 찌찌 흘리겠죠. 눈물을. 이 눈물을 흘리는 게 눈물바다가 돼버려. 그러니까 대동강물은 절대로 마를 날이 없어. 엄청난 뻥이죠. 그러니까 대동강물이 언제 다 마르냐. 근데 좀 이해가 쉽죠. 해마다 이별의 눈물이 푸른 물결에 덧붙이네. 기가 막힌 시죠. 원래는 이제 이게 이 대동강이라는 정지상의 시인데 우월장제 초색다 송군남포 동비가 비가겐 강둑에 풀잎이 이들이들 남포에 임을 보내니 슬픈 노래 북받치네.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옛날 고전 좀 어렵지만 멋있지 않아요? 표현이? 이런 표현들 좀 멋있나? 이런 표현이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 다음에 자활 밑에 하기시듣기 배워서 이 시자 동그라미 이걸 해석을 할 때 시가 때때로잖아요. 때시자잖아. 이걸 때때로라고 번역하면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에 진짜 끝에 있는 진짜는 그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익힌다. 여러분 배워서 때때로 그걸 익히면 공부가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오늘 배웠어요. 여러분 이제 한번 공부하셨죠? 네. 근데 이제 수업 끝났어. 딱 덮어놔. 일주일 있다가 다시 가져와. 딱 덮어놔. 저번 주에 배운 게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요. 그때라는 뜻이에요. 이 시자는 저도 이게 한문학 공부하면 돼요. 이 교수님이 이제 경서의 대가이신 분을 배웠는데 이거 때때로라고 번역 절대로 안 된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를 배워서 때때로 절대 여러분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때때로 익히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그래서 배워서 여기 지금 책에는 틈틈이라고 써는 틈틈이가 아니에요. 그때가 정확한 표현. 이해가시죠? 네. 상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때 익혀야지. 배워서 그때 익히면 부력 여러워. 이때는 이게 말씀 설자가 아니라 기쁠 열자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부력 서로와 이러면 무식하다고 합니다. 부력 서로화가 아니라 뭐라고요? 기쁠 열자예요. 유붕자원방내. 유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벗이 유붕도 해석을 하라고 했더니 이 한자의 실력이 저도 옛날에 그렇게 알았어. 벗이 있어. 땡이 땡. 유붕 벗이 있어가 아니라 이 유자는요 어떤이라죠. 어떤 벗이. 영어로 말하면 assaulting friend 이런 뜻이에요. 유가 어떤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것이 자 이때 자는 뭐뭐로부터 스스로 전자가 아니고 뭐뭐로부터 원방내니까 멀리 있는 곳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원방내 오니까 부력 낳고 또한 즐겁지 아니야. 그럼 그렇죠. 벌써 먼 곳에서 막 날 찾아왔어. 즐겁죠. 부산에서 막 날 찾아왔어. 미국에서 날 찾아왔어. 즐겁죠. 그 다음 뭡니까? 인부지 이불온. 이는 다른 사람이 부지 알지 못해도 불온. 이때 온자는요 성내로 온자라고 써보세요. 불온할 때 온 성내로. 성내지 않으면 부력 군자 또한 군자가 아닌가. 또한 군자. 좀 생각해보세요. 이 공자가 대단한 게 내가 막 열심히 알고 막 엄청나게 지혜도 많고 뛰어나. 근데 나는 뛰어난데 200이 이제 그런 사람이 200. 나는 뛰어난데 딴 사람이 나를 못 알아줘. 그러니까 막 화를 낸 거 아니에요. 왜 나를 못 알아주는 거야. 그런 게 이제 200의 실들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회계 불우라고 해서 내가 재주를 갖고 있지만 나를 알아준 사람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걸 술 마시는 걸 표현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석됩니까? 그러니까 이 불역후는 또한 뭐뭐하지 않는다. 불역후 또한 뭐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또한 뭐뭐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시인이에요. 화살 만드는 사람이에요. 어찌 기자 불임 어질지 않겠는가. 화살 만든 사람이 어찌 어질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어찌하는요. 뭐뭐 보다라고 써요. 뭐뭐 보다. 뭐뭐 보다 어질지 않겠는가. 그 다음 뭐예요? 함인재. 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상자 함자거든요. 상자 함자인데 여기서는 이제 갑옷을 가리킵니다. 갑옷도 하나 상자잖아요. 그러니까 화살 만드는 사람이 어찌 갑옷 만드는 사람보다 어질지 못하겠는가. 해석돼요? 그래서 시인 화살 만드는 사람은 오직 유자 두려울 공자 써보세요. 오직 두려워한다. 뭘 두려워해? 불상인이죠. 사람을 상처 입히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 여러분 이해 가시죠? 화살 만드는 사람을 상처 입히지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 그렇지 않나요? 상처 입히지 못할 걸 두려워하고 함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갑옷 만든 사람이죠? 오직 두려워해. 상인. 사람을 상하게 할까 두려워해. 이해가죠? 갑옷을 입으면 뭐 칼을 베어도 안 상처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화살 만든 사람이 어찌 갑옷 만든 사람보다 어쩌지 못하겠는가. 다만 화살 만든 사람은 상하게 하지 못할까 걱정하고 갑옷 만든 사람은 상하게 할까 걱정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거는 넘어갈게요. 여기 넘어가고 자 거기 224쪽 좀 빨리 보겠습니다. 여기는 좀 쉬우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자 224쪽에 인심 사람 마음인데 일편단심 한 조각의 붉은 마음. 일편단심 민들레야 노래 있잖아요. 그죠? 일편단심 붉은 마음. 그 다음에 이심전심이에요. 마음에서 마음을 전한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 석가모니가 연꽃을 들고 단 위에 서 있었어요. 연꽃을 들고 아무 말도 안 했어. 석가모니가. 근데 그의 제자 중에 누가 미소를 지었냐? 가섭이라는 사람만 미소를 지었대요. 가섭.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심전심. 미소를 지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석가모니가 연꽃을 들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이 의미가 뭘까요? 불교의 의미. 중생 구제예요. 중생을 내가 구제하겠다. 이런 것을 누구만 깨달았다는 거예요? 가섭이라는 제자만 깨달았어요. 가섭은 제자예요, 제자. 됐죠? 그 정도만 알면 되니까 공부를 여러분이 더 깊게 하고 싶은 분은 더 깊게 해도 되는데 요 정도 수준에서만 딱 하면 돼요. 더 이상 들어갈 필요 없어. 그 다음 뭐예요? 망운지정. 망운지정이에요. 바라볼 망자 구름운자 뜻정자. 그러니까 구름을 바라보며 그리워한다는 거죠. 뭐라고 나왔어요? 그 옆에 고향에 있는 부모를 생각한다 이렇게 나왔죠? 네. 그거. 그 밑에 있는 건 안 읽어도 된다니까. 거기까지 나는 내 용량이 막 엄청나다. 읽어요. 제가 뭐라고 안 해.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나온 읽어보세요. 동병상련. 동병상련. 같은 병을 서로 가련할 연자거든요. 가련연.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뭐한다? 가엽게 여긴다. 동병상련. 그렇게 이해하십니다. 동병. 그러니까 어려운 처지에는 과부의 마음 호라비가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불쌍히 여긴다. 이런 뜻이고요. 자, 5번. 자격지심. 자격지심. 아까 격자가 7격자였죠? 네. 그러니까 스스로 부딪히는 마음. 나를 이렇게 막 미흡하게 여기는 거. 그 다음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허심탄회. 여러분 허심탄회하게 말해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여기 쓰는 거예요. 빌어자, 마음심자. 그 다음에 요 회자는 품물회자예요. 품물회자. 그 끝에 회자가. 그 다음에 탄자는 이제 드러낸다 이런 뜻입니다. 드러낸다. 허심탄회. 그 다음에 태연자약. 이 말이 우리 많이 쓰지 않나요? 네. 항상 태연자약해. 네. 클태자거든요. 클태자. 네. 그럴 연자, 스스로 자자, 같을 야자. 그러니까 충동 움직임이 없고 견물생심. 물건을 보면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기시. 자, 뒤에 것만 하고 좀 쉽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고. 자, 이건 10원인데 아까 다 한 거니까 읽어볼까요? 1번. 단편소설. 2번. 구제.
3번 개성적 인물, 4번 복선, 5번 발단, 6번 대단원, 7번 요약, 8번 전지적 시점, 9번 논평, 10번 확보. 이렇게만 읽을 줄 알면 된다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 쓰라는 게 아니라니까 시험에. 자 11번부터 일단 했지만 다시 한번 앞을 보면서 여러분이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이야기에 뼈대가는 줄거리 스토리라고 할 때 스토리를 소설로서의 이야기가 되도록 변형하는 과정. 예, 그걸 서사 담화. 이거 210페이지에 그 7번에 보면 나와요. 210페이지에 7번에 보시면 금방 아까 했잖아요. 작품 내에서 허구적 개성적 성격과 이미지가 부여된 존재이면서 형상이나 특성, 추상적 요소 등에 의해서 상상되는 존재. 뭐였죠? 인물. 그렇죠, 인물. 아까 제가 이거 이야기했잖아요. 존재 나오면 인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그렇게 푸는 거라니까. 이거를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김보아 그 개그우먼이 어느 세월에 뭐 이걸로 떴잖아요. 어느 세월 이걸 다 했습니까? 그 다음에 13번. 어떤 시대에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유형의 인물로 사회의 보편성을 반영하기에 용이하다. 그렇죠. 전형적 인물. 어떤 전형, 제가 스크루지언과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거나 긴장을 품고 있던 상태가 깨지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죠? 절정이라고 하잖아요. 절정. 20번, 211쪽 20번이 나와요. 절정. 다 한 거예요. 15번. 서술자가 정해진 사건을 전달하는 과정에 드러나는 관점이나 이야기가 서술되는, 그렇죠. 방식 시점. 그 25번에 나와요. 215쪽. 212쪽에 25번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너 건너뛰고 19, 20, 21, 22. 이거 금방 한 거예요. 그냥 우리말로 쓰라고 그랬어요. 한 조각 붉은 마음. 일편단심.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함. 이심전심.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갈게 여김. 동병상련.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겨. 전물생심. 그 밑에 이제 연이 뭐 불황이 있긴 않는데, 이거는 아까 했던 건 23번은 그냥 넘어가고, 24번 아까 한 거에서 기억나십니까? 24번 이게 어디 있냐면 227쪽 보세요. 227쪽 두 번째 피장부야 있죠. 221쪽에 두 번째 그 한자 있잖아요. 피장부야 아장부야 있을 텐데 있죠? 그도 장부고 나도 장부니 내가 어찌 그를 두려워하겠는가. 25번은 금방 했잖아요. 221페이지 마지막. 그 그냥 앞에 있는 건 보세요. 화살 만든 사람이 어찌 갑옷 만든 사람보다 얻지 못하겠는가 뭐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의미로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그냥 나온 김에 23번도 볼게요. 이거는 아까 안 했는데 220쪽에 자장안지 바로 밑에 있어. 220쪽에 자장안지 있죠. 그 바로 밑에 봐요. 연이, 불황자, 미지유야, 하필완리. 찾으셨어요? 그거 연이 그러할 연자거든요. 이는 그러나 그러하지만 불왕이에요. 이 왕자는 동그라미 주세요. 이때 왕자는 왕자가 아니라 이 동사를 쓰였어. 왕노릇하다. 자, 왕자 뭐라고요? 왕노릇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만 왕노릇하지 않는 자는 미지유야. 자, 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으니. 아니는 있지 않으니까 있지 않으니 하필 어째서 반드시 말합니까? 이로움이라고 말합니까? 이로움을 말합니까? 그렇게 하고서도 왕노릇을 하지 못한 자는 있지 않으니 어찌 꼭 이로움을 말씀하십니까? 이게 이제 앞에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맹자가 이 앞에 있는 걸 따져서 여러분 이해가 안 가는데 맹자가 양해왕을 만나요. 맹자가 이제 이 사람 싸움꾼이에요. 맹자는 양해왕을 만나. 양해왕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먼 곳을 마다하지 않고 이곳에 왔어요. 왔으니까 우리나라를 이롭게 하는 방법을 말해주러 오셨겠죠? 이렇게 왕이 이야기해요. 이해가요? 왕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근데 맹자가 그 말 듣고 뭐라고 하냐면 하필완리라고 해요. 자, 임금께서는 왜 이로움을 말합니까? 당신은 저에게는 뭐밖에 없어요? 의로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맹자 대단해 안 대단해?
임금이 이야기를 하는데 막 이렇게 반말하면 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어. 옛날 요즘 많이 옛날 같을 때는. 그러니까 맹자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 하는 사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나온 말이 그런 맥락입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왕노릇하지 못한 자가 있지 않으니 꼭 이록을 말씀하십니까? 되셨죠, 이 정도? 여기 이제 뭐 문법의 기초에 뭐 다른 예문도 나오는데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것까지 여러분 지금 이것만 해도 여러분 용량 바다 아니에요? 이것만 해도. 그러니까 더 이상은 하지 마시죠. 한 번에 적당히 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적당히 하면 돼요. 맞아요. 적당히 하면 되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점수 안 나오면. 아, 점수 나온다니까. 책임. 아, 이거 듣고 안 나오면 말도 안 되죠. 자, 조금 쉬었다가 232쪽에 나오는 그. 적당히 그거 하죠. 적당히. 그러니까 적당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 빼고 막 눌러. 빼고 하니까. 기본작은 네. 두세 줄만 하. 좀 쉬었다가. 쉬세요. 너무